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17년 만에 울산에서 개최되는 103회 전국체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개 구군에서 채화한 성화와 공식 채화한 성화 2개를 합치는 성화 합화식이 어제 시청 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어 양대체전 동시 성화봉송 행사가 시작돼 6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내일까지 214km의 대장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심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 채화 성화 5개와 공식 채화 성화 2개를 합치는 성화 합화식이 울산시청 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곧이어 김두겸 울산시장과 노욱희 울산시 교육감이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에,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봉에 불을 붙였습니다. 각각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에게 성화를 인계하면서 10월 4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양대체전 동시 성화봉송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1번 주자가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하여튼 이 열세를 몰아가지고 양대회가 울산에서 17년 만에 개최되는데 성공적인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봉송은 모두 145구간으로 전체 거리는 224km이며 모두 611명의 주자가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봉송에는 울산시의 지역 문화를 활용한 울산 큰애기 봉송과 박상진 의사 항일 독립운동 봉송 등 모두 15개소의 이색 봉송이 마련됩니다. 10월 7일과 19일에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개막식으로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가 각각 성화를 점화하면서 대회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개최하는 날 공연이 소설아 울산입니다. 아마 울산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확신을 합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개최되면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 전역에서 치러집니다. 전국 17개 시도 2만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18개국 1,200여 명의 해외 동포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 선수 규모입니다. 울산 종합운동장 등 73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정식 종목 46개와 시범 종목 3개를 포함한 모두 49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울산은 1,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모두 45개 종목에 출전하게 됩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시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 당일 울산 종합운동장 주변의 교통 혼잡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를 기존에 비해 27대, 139회 증회하고 종합운동장 앞에 5,002번 버스 임시 정류소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또 7,000대 주차가 가능한 외부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최대 10분 간격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소방서에서 동천교 사거리는 선수단 버스 주차를 위해서 전면 통제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은 김 시장이 지난달 23일 주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야당 시의원에게 제공한 자료가 서울까지 간다며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시장의 발언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고유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의원들의 월정 수당이 2016년까지 매년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의정비 시민위원회를 열어 내년 시의원들의 월정 수당을 1.4% 인상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해마다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만큼 월정 수당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014만 원인 월정 수당은 내년에 4,07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의정 활동비는 의원 1인당 연간 1,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 4년간 울산의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지난 2018년 419건, 2019년 212건, 2020년 261건, 지난해 161건 등 모두 1,053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액은 5억 3,400만 원에 이르며 아직 9,900만 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공무원들의 성비위와 초과 근무수당 부정 수령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 8명, 성희롱 6명 등 모두 14명의 공무원 성비위가 적발됐고 파면 2명, 해임 2명, 감봉 4명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에서 공무원 216명이 2,700만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됐지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처벌하지 않는 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에서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지자체 소속 위원회가 6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132.8개, 664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2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부실 위원회에 대한 관리 소홀과 예산 낭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순걸 울주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아 주요 핵심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지지부진했다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오늘 실시 협약과 함께 본 궤도에 오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이순걸 울주군수는 20년 넘게 답보 상태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습니다. 오늘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와 실시 협약을 체결합니다. 케이블카는 일산 자동순환식에 시간당 최대 1,500명까지 탑승 가능하도록 10인승 캐빈 50여 대가 운영됩니다. 노선은 하부 정류장인 복합 웰컴센터에서 상부인 신불산 억새평원 일원까지 2.472km,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낙동정맥을 벗어난 신불제 남서측 해발 약 850m의 친환경 공법으로 설치됩니다. 644억 원이 투입돼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역시 가장 큰 난제는 환경 영향평가와 환경단체의 반발입니다. 이제는 우리 장애인들도 또 우리 노약자들도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케이블카라서 신불산 정상에서 우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드려야 된다. 환경단체와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어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쪽에 충분하게 접촉하고 지금 현재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측은 타당성 조사 결과 케이블카 사업의 자기 지역 생산 유발효과는 74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6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북권 군립병원 설립 관련 진행 상황도 공개됐습니다. 검토 중인 군립병원 규모는 30병상 이상의 일반 병원급과 100병 이상의 종합병원급, 200병 이상의 종합병원 등 3가지. 추진 방식은 기존 병원이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부지 매입 후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신축의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운영 방식도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 또는 민간 의료법인을 위탁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데 올 연말쯤 최종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응급세타를 기모로는 한 진료과를 설치해서 하루빨리 국민들이 의료 공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군수는 또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과 울주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5개 분야 101개의 공약을 확정하고 조만간 조직을 개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김종은 동구청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됐지만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 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종은 동구청장의 1호 결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5억씩 4년간 모두 100억 원의 구비와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은 조선산업 동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부결됐지만 노동복지기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쯤 남구 용현동의 SK 중진류 분해공장 굴뚝에서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솟아나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공장은 벙커 CU를 이용해 휘발유 원료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압축 설비 고장으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는 설비를 조치 중에 있으며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상화에 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나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종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칠레와 멕시코산 삼겹살과 목살 등 수입산 돼지고기 30톤가량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이고 이 중 26톤가량은 친환경이라는 표시까지 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기업체 폭발과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고 시 관련 내용을 실시간 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영애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60건의 폭발과 화재 사고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에 대한 실시간 안전문자 발송이나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동식 대기환경 측정망을 현장에 투입해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대기질이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 대기의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가 각각 0.001ppm 감소했고 이산화탄소는 0.1ppm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17마이크로그램에서 15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해 2015년 측정 이후 처음으로 연간 대기 환경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변화가 없었고 오존은 1년 전보다 0.001ppm 증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023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156명을 선발합니다. 공립은 21개 과목 130명으로 중등교사 108명과 보건, 전문, 상담, 영양교사 18명, 특수교사 4명입니다. 사립은 6개 학교법인에서 요청한 9개 과목 13명입니다. 1차 시험과 실기평가, 수업 능력평가와 심층 면접을 거쳐 내년 2월 7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어제 울산 큰애기 홍보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큰애기 홍보단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활동 소감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울산 큰애기 홍보단은 전국체전과 장인체전 기간 동안 울산을 방문한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울산 큰애기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관광 홍보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대학교 음악학과 석사과정 안태규 씨가 2022 부산대상 국제음악 콩쿠르 피아노 대학부에 출전해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안 씨는 예선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5번 라장조를 선보였고 본선에서 브람스의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내림 라장조를 연주해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 씨는 장학금 200만 원과 함께 빈 국립음악예대에 음악캠프 참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